인간의 노화는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인생 전체에서 노화가 3년에 걸쳐서 폭발적으로 가속화되는 시기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피디님, 동안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피부 아닐까요? 피부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거든요. 미소를 결정하는 치아와 잇몸이죠. 치아랑 잇몸이요? 그게 동안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피부가 좋으신 분이 활짝 웃었는데 치아가 많이 마모가 되어 있고 누런색이고 그러면은 느낌이 싹 사라지면서 아 하고 받는 느낌이 있어요. 피부만큼 일반인들이 인지는 못하시지만 무의식 중에 치아와 잇몸을 보면서 나이를 인지하는 게 있거든요. 동안을 결정짓는 건 치아와 잇몸을 포함한 미소를 짓는 얼굴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나라 씨나 고현정 씨 같은 연예인들 보면 치아랑 잇몸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럼 원장님, 치과에서도 동안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치아를 좀 더 밝게 만들고 웃었을 때 보이는 잇몸이 좀 더 환해 보이게 만듦으로써 어려 보이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오늘 10년 정도 젊어 보이게 도와드릴 수 있는 동안 시술 3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첫 번째로 얼굴이 늙어 보이는 슬픈 이유에 대해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당연히 노화겠죠. 노화의 원인은 사실 순환 정체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로 나뉠 수 있어요. 비율은 한 7대3 정도 되는데요. 더 흔한 내인성 노화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인성 노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노화죠. 예를 들자면 부모님의 피부 타입이라든지 체질이라든지 노화 속도 등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 때문에 발생되는 노화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생활 습관을 바꾼다, 어떤 시술을 받는다 이런 걸로 바꾸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봐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외인성 노화인데요. 환경적 자극에 의해서 진행되는 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다거나 수면 습관이 별로 좋지 않다던가 영양 섭취나 스트레스 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소홀하거나 챙기지 못해서 발생하는 노화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폭삭 늙는 시기가 존재해요. 노화는 매년 조금씩 진행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2020년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서 이 통념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노화는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인생 전체에서 노화가 3번에 걸쳐서 폭발적으로 가속화되는 시기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첫 번째는 34살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출산이나 육아, 사회적인 책임 증가 등으로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크게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스트레스나 출산 등이 노화에 되게 직접적인 거 아시죠? 얘기하면서 너무 슬픈데 피부 탄력 저하나 피로 누적, 면역력 저하 등이 본격적으로 느껴지는 연령대예요. 두 번째로는 60세. 생각보다 텀이 좀 길죠. 60세는 은퇴를 앞두고 호르몬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이고 갱년기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이기도 해요. 이때부터 신체 기능이 본격적으로 노화 기반 구조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능적인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죠. 세 번째 시기는 78살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위험 시기로 혈액 내에 있는 노화 관련 단백질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해요. 이 시기는 노화뿐만 아니라 치매나 인감소증, 만성질환 등의 발병률이 급상승하며 전반적인 신체 조직의 붕괴 속도도 좀 빨라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이 세 시기를 중심적으로 집중을 한다면 노화의 흐름을 어느 정도 지연시킨다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 시기를 중심으로 예방적인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노화 대책이겠죠. 그리고 추가로 외인성 노화는요, 우리가 사실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활습관 개선이나 피부 루틴 정비, 필요할 때 시술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또래보다 5년에서 10년 정도 젊어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노화의 원인은요, 바로 치아와 잇몸입니다. 치아가 누렇거나 잇몸이 많이 울퉁불퉁하다면 아무리 좋은 피부도 현명한 눈빛도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동안 연예인들도 사실 광나는 피부도 있겠지만 하얗고 가지런한 치아가 동안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켜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치아와 잇몸을 관리하는 것 역시 동안 얼굴의 큰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동안을 위해서 치아를 관리한다 이런 생각은 사실 잘 못하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은 치과에서 하면 좋은 10년 젊어지는 동안 시술 바로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투명 교정입니다. 생각보다 5,
60대 중년분들께서 교정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 젊을 때는 이러지 않았어. 예전에는 이가 고르고 이뻤는데 이렇게 이가 삐뚤삐뚤하게 됐어 라고 오시거든요. 그분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시술 중에 하나가 바로 투명 교정이에요. 보통 교정하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치아에 뭔가를 붙이고 철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장치를 붙여서 하는 장치 교정보다 투명 교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심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장치 교정은 입안에 상처가 난다거나 강한 힘으로 치아를 움직이기 때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젊은 분들에겐 전혀 무리가 없지만 잇몸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권해드리기가 좀 망설여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투명 교정 장치는 잇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치아 이동이 굉장히 서서히 진행이 되고 특히 잇몸이 나쁜 분들에게는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투명 교정 장치는 보통 컴퓨터로 스캔을 뜨고 컴퓨터로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치료 전과 치료 후의 결과를 바로 비교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물론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입안에서 내가 뺄 수 있는 장치인데 당연히 빼버리면 교정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 하루에 20시간에서 22시간 정도는 끼고 계셔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추천드릴 동안 시술은요. 잇몸 성형술입니다. 잇몸 성형은요. 단순한 미용 시술을 넘어서 젊고 또렷한 인상을 위한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대표적인 잇몸 성형 시술은 첫 번째로 치은 좀 다듬어내는 절제술이라는 게 있고요. 사실 치은 절제술은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거나 하는 경우에 그럴 때 잇몸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쁜 물결 모양을 만들어줌으로써 좀 미소가 환해 보이게 도와드리는 시술이고요. 두 번째로는 치아가 많이 드러났을 때 좀 덮어주는 피개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치은 피개술은 특정 부위에서 뿌리가 좀 많이 드러났을 때 다른 부위에 있는 잇몸을 떼다가 옮겨 붙이는 시술이거든요. 뿌리가 노출된 부분을 덮어줌으로써 치아가 짧아 보이게. 세 번째로는 잇몸을 좀 하얗게 만드는 치은 미백술이라는 게 있어요. 담배를 많이 피실 때 잇몸이 좀 어두워 보인다. 이럴 때 박피 시술처럼 잇몸의 어두운 부분을 살짝 걷어내는 시술이 있거든요. 하고 나면 일주일 만에 미소가 좀 환해지는 느낌을 받는 되게 효과가 좋은 시술이죠. 세 번째로는 치아 미백과 라미네이트입니다. 미백이나 라미네이트는 사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먼저 미백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먹는 음식에 의해서든 치아의 껍질이 얇아지는 마모에 의해서든 치아는 점점 노란색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가 미백이나 라미네이트가 되겠는데요. 미백을 한다라고 하면은 치과에 오셔서 약을 바르고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들이면 즉각적으로 환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전문가 미백이라는 게 있고요. 집에서 장치에다가 미백 약재를 뿌리고 밤에 끼고 주무시는 자가 미백이라고 하는 시술이 있어요. 그거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환자분들께 맞는 틀을 만들어서 이제 집에 가져가서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아무래도 치과에서 직접 하는 전문가 미백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효과를 내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뉠지는 이유는 뭐예요? 치과에서 미백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흰죽이 아니기 때문에 미백 직후 초반에는 돌아오는 경향이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에서 전문가 미백을 하신 후에 집에서 한 2주 정도는 자가 미백을 하시라고 틀을 만들어 드려요. 그런데 치과에 와서 미백을 할 시간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만 하실 수 있게 장치를 만들어 드리고 있죠. 두 번째로 이를 하얗게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라미네이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에 의해서 마모가 된 게 아니고 치아 껍질이 너무 얇아지고 치아가 너무 작아졌다거나 미백으로 정말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는 케이스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얇은 가짜 범랑칠 치아층을 붙여줌으로써 치아의 색깔을 회복을 해주는 거예요.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치아의 크기도 크게 만들면서 치아의 밝기도 밝게 해줄 수 있죠. 치아의 밝기가 이렇게 환해진다면 동안의 이미지를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노화를 만드는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양치질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과한 양치질로 치아의 마모가 좀 빨라지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팍팍 닿는 양치질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칫솔로 꼼꼼하게 닦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칫솔 이렇게 만졌을 때 너무 아프지 않은 칫솔을 고르셔서 부드럽게 롤링을 해가면서 닦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잇몸이 붓고 피가 나도 치과를 안 가시는 습관이죠. 이렇게 피나고 붓는 증상들은 사실 잇몸병이 시작되었다는 증상일 수 있거든요. 이 시기를 놓치면 염증이 뼈까지 내려가게 되고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시술들이 잇몸이나 치아가 건강해야만 받으실 수 있는 시술들이거든요. 뭐 교정이든 미백이든 라미네이트든. 자, 오늘은 동안을 만들어주는 치과 시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치아와 잇몸 건강도 밝고 생기 있는 이미지의 중심이 될 수 있으니 너무 피부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구강 건강도 꾸준히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안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오늘의 시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홈케어 예방법도 꾸준히 따라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